첫 번째 기사입니다. 서울신문 기사. 일단 사진부터 좀 눈에 띕니다. 어제 방콕에 있었던 한일 외교장관 회담. 이 사진 역시 일부러 아마 이런 걸 썼을 겁니다만은 뭔가 원만하지 않다는 분위기가 확 느껴집니다. 지금 이 표정. 그리고 고노 일본 외상 표정 보십시오. 저 표정 내내 저러고 있었답니다. 저래. 50분 넘게요. 기사 보겠습니다. 눈도 안 마주친 첫 인사. 강경화 시간 갖자. 그러자 고노 징용 문제 시정해라. 평행선입니다. 그리고요. 성과 없이 끝난 외교수장 55분간 회담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공개된 10분간은 가벼운 대화도 없이 침묵합니다. 통상 공개할 때는 아무리 싸워도 웃고 악수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뭐 어깨도 두드리고. 그런데 이러고 앉았습니다. 애초에 6대6 회담에서 장관대 국장 회담으로 최소화됐다. 그리고 뭐 어제 있었던 내용인데 여러 가지 써 있습니다만 결국은 아무런 뭐 합의나 타협이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한일 긴장 완화 해법 찾길 희망한다. 미국은 뭐 희망한다 소리만 하고 있어요. 희망한다. 근데 희망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시죠. 한편 일본과의 갈등을 좀 풀어보려고 우리 의원단이 일본을 방문을 했는데요. 무례, 부대적 뭐 이런 얘기만 나옵니다. 여기 보시죠. 대표적인 지한파인 일본 의원까지 면담을 취소했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노쇼를 한 겁니다. 그러자 방일했던 의원,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혹시 뭐 일본 의원 만나는 거 재추진하실 의향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입니까? 구걸하게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국통으로 알려졌습니다. 지한파로 알려졌습니다. 자민당의 2인자로 알려진 니카이 간사장. 만나준다고 해서 갔는데 바빠서 못 만난다. 첫 번째 그러더니 두 번째는요. 북한이 미사일 쏴서 그 왜 해야 하냐고 바빠서 못 만난다. 아예 취소했습니다. 주변 반대로 방일단 만남을 거절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한일 외교장관 회담 분위기 그리고 우리 의원도 일본 갔다 왔는데 그 영상까지 묶었습니다. 보시죠. 그 요청은 분명히 했고요. 그것이 만약에 내려진다고 하면은 양국 관계에 올 그 엄중한 파장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확답은 없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국가 간에는 이 협의를 통해서 결국은 해결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과 여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지소미아 그 연장 여부를 이달 말까지 결정해야 되는데 혹시 그에 대해서 일본이 유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하나요? 뭐 내일 가기 결정으로 만약에 결정이 나온다 하면은 우리로서도 필요한 그런 대응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고 한일 안보 협력의 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아쉽습니다. 그리고 좀 자민당에서 좀 결례를 했어요. 오늘 하루 연기해서 또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캔슬됐어요. 그래서 아주 좀 결례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해 줬고 자민당 측에서 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문에 뭐 지금 회의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의 그 빌미고 저희들 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보면서 하하 이게 백색 국가 제의가 이거 강행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 걱정, 우려를 갖게 됩니다. 예, 저는 아베 총리 의중이 반영됐고 자민당에 함구령을 내렸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2인자를 누를 수 있는 사람은 아베 총리밖에 없지 않느냐. 다시 만나시려는 노력을 더 하시는 건가요? 왜 합니까? 우리가 뭐 이 거지도 아니고 왜 합니까? 저희들이 뭐 국을 얘기하러 온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뜻을 전달하라고 온 거죠. 강창일 의원은 한일의원연맹 우리 쪽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그래도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하는 측에 속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원께서 저렇게 불쾌하고 굉장히 무례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김용락 교수님. 네. 지금 보면은요. 고노 외상도 그렇고요. 니카이 간사장도 그렇고 일부러 상당히 피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일부러 무표정하고 불쾌하고 무례하고 일부러 그러는데 아베 총리 서슬이 풀어서 그 아베 총리가 무서워서 저러는 건가요? 왜 이럽니까?
아베 총리의 힘이죠. 결국엔 강창일 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 일본은 계파 정치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계파가 장점은 견제와 균형이 됐었어요. 예. 그 부정적인 측면은 이제 금권 정치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예. 사실 아베가 장기 집권하면서 이 계파 정치가 무너지고 예. 어떻게 보면 신독재 같이 견제와 균형이 완전히 붕괴된 그럼 아베 상황이거든요. 총리 계파가 다 장악을 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베 한마디가 실질적인 모든 명령권. 그러니까 지금 니카이 간사장 같은 경우는 예. 2인자거든요. 그런데 2인자가 다른 나라의 국회의원이 왔는데 만나지 못해서 2번이나 약속을 취소했다. 지한파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는 예. 아베가 실질적으로 그러한 국면을 통제하고 있다는 예.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지금 한일 갈등 국면 역시 아베 총리가 이끌고 가고 있다. 뭔가 주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자, 그럼 오늘 일본 뭐 9시인지 10시인지 지금 가기가 열리거든요. 그럼 이른바 백색 국가 제외 결정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얘기 해보겠습니다. 기사 보시죠.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미국 막판 중재에도 귀 닫은 일본. 화이트리스트 마이웨이다.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빼는 게 거의 정해졌습니다. 지금요. 보면 일본 정부 기존 입장 되풀이한다. 한국 반발, 미국 중재에 불구하고 일본 내 찬성 여론이 높고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밀고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까 보셨죠? 기사에도 뭐 폼페이오 장관 희망 얘기만 합니다. 불명확한 태도를 보니까 일본 예정대로 그냥 간다. 오늘 우리를 빼겠답니다. 자, 그런데요. 결정 과정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가기가 결정이 되면은 아베 총리가 서명이 되고요. 최종 결정은 1왕이 승인을 하고 1왕이 공포하는 과정이 있답니다. 그러면은 1왕을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우리 국내 1왕에 대한 여론 나빠질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요. 절차가 보면 이렇답니다. 간단히 보겠습니다. 오늘 가기가 결정을 하고요. 경제산업상이 서명을 하고 아베 총리가 연설하고 나루히토 1왕이 공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빠르면 22일서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 과정이 복잡하게 있지만 아무튼 마지막은 1왕의 공포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죠. 아베 최측근 어제 한 얘기입니다. 오늘 화이트리스트 배제 100%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게 있을까요? 꼭 100%다. 100% 아니면 어쩔 겁니까? 이러다가.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일본은 착착착 사전에 다닌 각본대로 가고 있는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자, 그럼 백색 국가에서 우리가 제외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기사도 있습니다. 보시죠. 일본 의존도가 90% 넘는 화학, 기계, 자동차 부품, 비금속은 초비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이 1,100개 품목 수출 규제 초읽기다. 이 1,100개 품목이 백색 국가 제외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일본 부품 대체제 아직 못 찾았다. 지금 업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 핵심 소재 웨이퍼도 막힐 듯. 스마트폰, 수소차, 정유, 철강 타격. 우리의 다 주력 산업인데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통상 전문가 권세호 회계사 나오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타격을 받게 됩니까? 백색 국가 제외 결정이 나면요. 예.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세계 경제 질서라는 게 예. 이제 비교 우위에 있는 그 제품들을 각 나라에서 이제 예. 생산을 해서 예. 이제 서로 교환하고 무역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유무역을 하기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또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예. 그런 게 기본적인 세계 경제 질서인데 예. 그럼에도 이제 그 가운데서도 이제 국가 안보라든지 예. 세계 평화 그리고 뭐 대량 살상 무기 제작이라든지 이렇게 인류의 어떤 그 위협을 줄 수 있는 이런 무기를 생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전략 물자라고 해서 이제 예. 통제도 하고 하는 것들을 예외적으로 이제 예.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 일본은 사실상 속내는 굉장히 다른 이유로 불편하지만 이제 대외적으로는 어떤 자유무역주의를 훼손한다는 그런 취지를 이제 알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예. 이제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지금 이런 그 백색 국가 제외라는 어떤 이런 어떤 명분을 들고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백색 국가 제외 결정이 나오면 그게 안보다 그 명분을 갖고 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자유무역주의에서 예외를 두고 있는 게 이제 예. 국가 안보라는 측면에서만 예외를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 그래서 그동안 어떤 그 안보 우방국으로서 27개 나라의
부여했던 어떤 백색 국가의 지위를 예. 이제 제외시킴으로 인해서 한국에 수출하는 뭐 예. 전략 물자 또는 비전략 물자 가운데서도 예. 어떤 수출하는 건건이 예. 어떤 하나하나 허가를 받고 규제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지금까지는 있는 그런 전략 거거든요. 물자를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때 우대를 해준 거죠. 심사를 간편하게 해주고 쉽게 갈 수 있게. 예, 한 3년에 걸쳐서 한 번 정도 예. 포괄적으로 수출 허가를 받으면 우리는 서로 같은 편이니까 예. 그러니까 안보 우방국이니까 그러니까 친한 나라, 우방국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거였어요. 서로 믿고 안보적으로 서로 이제 동맹이 되는 나라니까 이제 서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규제를 하지 않겠다라는 예. 어떤 그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예. 이제 오늘 만약에 예. 그 백색국가 제외 상태가 된다 그런다면은 예. 향후에는 어떤 수출하는 그 물품을 하나하나씩 예. 다 허가받고 규제를 하겠다. 때로는 어. 수출 허가 자체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못 넘어가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지금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좀 기습적인 어떤 상황을 좀 맞이하게 되는 그럼 우리 거거든요. 경제에 어떤 타격이 지금 예상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좀 전에도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대일 무역 의존도가 그동안 약 그 수출 수입을 합친 그 대일 예. 무역 의존도가 약 708조 원이 누적적으로 있었다는 이제 상황을 고려하면은 예. 순수하게 수입하는 어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과 그 예. 수입의 규모는 굉장히 그동안 누적적으로 컸었었고 예. 그 중에서도 지금 이 48개 예. 어떤 품목 같은 경우는 대일 수입 의존도가 예. 무려 90%에 가깝다는 어떤 그런 그럼 상황들이거든요. 그 필요한 물건을 사오는 곳이 일본에 의존하는 게 90%나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일본에서 못 갖고 오면 큰 문제가 발생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좀 장기적으로 보면 예. 국산화를 한다든지 수입선 다변화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워낙 좀 기습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예. 그 세계 경제 질서를 이제 그 인정하는 예.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예. 비록 불편한 역사는 있었지만 이웃 예. 국가였기 때문에 예. 서로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는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예. 갑작스럽게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조금 당황스러운 거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이 백색 국가 제외 예. 결정이 일어난다면 약 1,100여 개 품목에 이르러서 수출에 대한 그 허가 또는 규제를 이제 그러니까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품목이 1,100개나 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약 예. 1,100여 개 정도가 예.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중에서도 48개 품목 같은 경우는 대일 수입 의존도가 무려 90%나 가까이 되다 예. 보니까 그 산업에 있는 품목들은 아주 지금 좀 비상적인 대응을 해야 될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정화 전 대변인. 네. 지금 사실요, 권세호 회계사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일본이 우리를 백색 국가에서 뺀다면 그 명분이 안보상 이유다. 그러니까 전략물자가 한국으로 넘어가면 그 물건이 어디로 갈지 장담하지 못한다. 이런 이유잖아요. 안보를 사야 돼. 그러나 어제 강경화 장관을 만난 고노 일본 외상은요, 징용 얘기를 했어요. 그게 속내 아닙니까, 그럼? 그건 애초부터 있었던 얘기죠. 근데 왜 지금- 아닌 척하고 그럽니까? 지금 국제 여론이 예.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본인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 달리 돌아가니까 이것도 던져보고 저것도 던져보고 하다 보니까 예. 스텝이 꼬이고 논리가 꼬여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이 시점에서 저희가 일본에 대해서 무조건 잘못했다, 쟤들이 나쁘다, 이건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자꾸 이 반일 감정만 호소하지 말고 이제는 정부가 좀 답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보면 이미 예. 뭐 일본 맥주 같은 경우는 47% 매출이 떨어졌다고 그러고 화장품 어떤 품목 같은 경우는 예. 80%가 불매운동이 떨어졌다는 꽤 거예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쌓여있던 거, 그다음에 예. 일본이 못한 거에 대해서 예. 국민들 다 매를 대고 있는데 예. 이러면 좀 더 차분하게 정부가 그럼 오늘 일본 가기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 뭐 거의 다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 뭐 대통령께서 담화 발표하시고 뭐 산업부에서 뭐 이런저런 대책을 발표한다는데 예. 구체적인 대책을 좀 내줘서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줘서 국민들이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답을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딱 만약에 일본에서 결정이 나오면 청와대가 뭔가 발표할 텐데 거기서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오늘 뭐 대통령이 대국민 예. 담화하신다고 해요. 예, 그리고 예. 조금 있으면 다음 주 벌써 8.15 경축사가 예, 나오잖아요. 점점 더 에스컬레이트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말씀을 좀 주셔서 국민들이 대통령을 믿고 쫓아갈 수 있는 예. 그런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뭐 두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면서 예. 정리를 할게요. 그저께 공명당 대표, 일본 예. 공명대표, 우리 한일 예. 연맹 대표단 만난 예, 사람 예. 이런 말을 합니다.
공은 청와대에 있고 문제는 양국 간의 신뢰다. 이 건에 대해서 청와대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예, 되는지에 예. 대해서 고민을 해서 좀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거 하나. 또 알겠습니다. 매일경제 오늘 정서우 기자는 이런 기사를 써요. 예. 옳아서 이기고 어. 그른 자가 지는 싸움은 없다. 어. 꼭 나쁜 놈이라고 우리는 우월하니까 이길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는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권세혁에다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아까 받을 수 있는 피해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거꾸로 보면 그 물건은 일본 기업이 만들잖아요. 그럼 일본 기업이 우리한테 물건을 못 팔게 됩니다. 그럼 일본 기업도 타격을 입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백색 국가 제외 조치가 나온다면 일본 기업, 일본이 입게 된 타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일본도 여전히 서로 수입도 하고 수출도 예.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뭐 개방 경제 형태의 세계 경제 질서 속에 있기 예. 때문에 여전히 어떤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예. 최근에 먼저 선조치된 그 세계 그 예. 우리 반도체 그 소재 부분. 소재 부품 예, 예.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그 부품을 선택했을 때는 일본이 우리 한국에 수출하는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면서도 한국이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90% 이상이 되는 예. 이런 품목들을 이제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서 이제 아주 선택을 일부러 한 딱 거거든요. 집어서 골라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그동안 예. 수출 허가를 했던 것이 약 1,100여 개 품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수출 허가 또는 예. 규제를 하게 되더라도 예. 앞으로는 일본 입장에서는 자국의 어떤 피해나 예. 기업들의 피해가 좀 최소화되면서도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부품들에 대해서 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일본 측은 그거네요. 이거를 못 팔게 하면 일본 기업도 피해 보지만 그 피해보다 한국이 당할 피해가 더 크다. 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간다는 거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훨씬 그 부분이 경제적으로 따졌을 때 크다고 한 것이고 지금 현재의 일본의 조치를 예. 보면 단순히 적극적인 어떤 예. 뭐 행동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불편해 왔던 한국에 대해서 그동안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어떤 그 자국 내의 어떤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을 예. 좀 전략적으로 고민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찬영 교수님. 오늘 만약에 일본의 어떤 가계 결정이 나온 뒤에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가 있을 거예요. 혹시 그 담화 중에요. 우리도 전략 물자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본에 수출합니다. 우리도 이거 막겠다. 이런 조치가 나올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완전 맞대응인데요, 그렇게 되면.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이제 앞서 다 세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본은 가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최근에 아베 총리의 발언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예. 아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점점 엄중하게 국제 정세가 바뀌고 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 예. 그리고 개헌 문제 이런 예. 걸 한 몸으로 풀겠다. 예. 우리 예. 국익을 지키겠다 이런 말씀을 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강제징용 얘기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이 동북아의 한미일 정세나 이런 것들을 흔들므로써 예. 개헌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 하겠다는 예, 예.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라서 뭐 이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대응책을 내놓겠습니다만 당장 아주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이 대응책을 내놓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대단히 구조적인 문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피해가 크다 하더라도요. 우리도 맞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같은 거를 맞대응 카드를 쓸 수 저는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봐요. 맞대응하면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럼 맞대응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세혁에다 보기에는 우리도 전략 물자 규제하겠다. 이거 카드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상대적으로 우리 지금 안보 이슈로 예. 지금 일본이 예. 어떤 도발을 하였고 최근에 이제 강경화 장관께서 이제 고노 외상하고 이제 결렬이 되면서 예. 한일 간의 안보 협력 틀을 이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마도 지금 동맹이라고 서로 생각하고 예. 동맹 국가 간의 좀 자유로운 어떤 수출 수입 예. 그러면서 어떤 이 동맹의 틀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에서 예. 자 그럼 더 이상 우리는 안보 동맹국이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표현을 하고 다르게 대우하겠다라고 지금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그동안 그러면 안보 동맹국으로서 한일 정보 군사 보호 협정 지소미아 같은 것도 유지하고 서로 좋은 정보도 주고받으면서 이제 안보 틀을 유지하자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또 상황이 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도 충분히 어떤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리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아무튼 오늘 상황 굉장히 좀 한일 양쪽이 다 긴장돼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무언가가 계속 발표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제는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이 방송 후반부에 다시 한번 짧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